동성애 옹호 대표 언론 뉴스앤조이가 2020년 5월 29일 총신대 박 전도사 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간 박 전도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퍼뜨렸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총신대 정승원 교수께서도 박 전도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포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아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제가 1시 반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서에 나온 시간을 보니까 6시가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으니까 약 5시간 정도 경찰서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끝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또 경찰서에 2차 방문을 해서 나머지 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뿌리 뽑을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전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냐면은 박 전도사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었어요. 이미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서 지금 알게 상당히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면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정말 핑계죠. 제가 봐도 어쨌든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들으셨던 것처럼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정말 핑계죠. 제가 봐도 어쨌든 잘못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라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었는데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은 해당 레인보우 리턴즈 방송이 약 새벽 1시 정도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지난 다음에 새벽 6시 정도에는 전국에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돼서 박 전도사의 친구들이 새벽에 막 전화해서 야, 너 이 영상 봐라 하니까 박 전도사가 해당 영상을 보고 불이 나게 부평 땡땡 교회와 왕십 땡 교회를 가서 자기 변호를 막 하니까 바로 그 오전에 즉 해당 영상이 나간 지 불과 몇 시간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 오전에 부평 땡땡 교회, 왕십 X 교회 그리고 박 전도사 그리고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보자인 서 강도사 이렇게 4분 주의 종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이때 박 전도사는 야, 나 진짜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동성애냐. 야, 정말 완전 카톡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보셨던 것처럼 본인이 잘못한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대화가 분명히 추가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쨌든 당사자가 그랬다잖아요. 전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고. 들으셨던 것처럼 당사자가 그랬다잖아요. 이 당사자는 정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도 교회 목사님께 미리 새벽부터 이 일이 터졌을 때부터 저한테 연락이 들어왔어요. 이 일이 매스컴화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그거였지 저는 무죄합니다. 뭐 이걸 아니었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도사가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는 왕교회 목사님께서 미리 새벽부터 일이 터졌을 때부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새벽에 일이 터져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왕십땡 교회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 변호를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새벽에. 이 모 목사님이 왕십 X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한테 새벽에 박 전도사가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전도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일이 매스컴 하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그거였지 저는 무죄합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즉 보시는 것처럼 이 일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여기저기 막 박 전도사가 찾아다녔을 때 박 전도사의 입장은 분명히 나는 무죄하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다만 이런 사실이 매스컴 하에서 유튜브 방송 하에서 널리 알려지는 것은 좀 막아야겠다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나는 무죄하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계속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는 저와 피해 학생인 정 학생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전우사님이 제가 카톡은 면밀히 정말 어제 한 2시간 이상 잘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를 가장 많이 만난 의사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성애라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건 분명히 동성애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는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그게 동성애라고는 인식을 하신 거죠,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 인식을 했는데 사실 4년 동안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도 약간 좀 계속 그걸 받아주고 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고 동성애 접촉을 당한 거죠. 접촉을 당했는데. 접촉을 당한 거죠. 정말 접촉을 당했는데 제가 뭐 4년 동안 그 동성애 그 정체성으로 뭐 고민을 그건 아니고 그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 해당 전도사님께서 문자 카톡 등으로 그것도 동성애 성적 접촉에 포함이 돼요. 네. 언어적인 표현도 포함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스킨십도 있었죠. 네. 조금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당연히 동성애를 한 거예요, 학생한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들으셨던 것처럼 학생도 이 문제가 분명히 동성애 문제이고 본인이 박 전도사에게 동성애를 당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저한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도 있었다, 동성애 접촉을 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마치 박 전도사 측 안팎의 두 변호사님, 그리고 뉴스앤조이, 그리고 총신대 관계자들이 여만섭 원장이 카톡 몇 개만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박 전도사를 동성애로 몰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들려주신 내용에 비춰볼 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끝까지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를 파헤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전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